오늘도 고요한 식당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 지금 글로벌 팝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래도 BTS의 컴백입니다. BTS는 이제 단순한 아이돌로 보기도 애매하고 우리나라가 배출했던 아티스트 중에 글로벌 인지도가 다른 가수들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아이돌 그룹이라고 해요. 전 세계가 우리를 상대로 몰카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위상을 갖게 됐어요. K-팝이라는 카테고리에 가두기도 어렵고 오히려 BTS만 존재하는 뭔가 별도의 카테고리로 봐야 될 정도로 커졌어요. BTS가 이번에 군복무가 다 끝나고 컴백 공연을 하는데 그 컴백 공연의 장소를 광화문 광장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를 허가해줬어요. 이제 공연명이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이라고 해서 3월 21일 오후 8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실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 광화문 광장에서 어떠한 특정 아티스트가 공연을 펼치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죠. 우리나라에 뭔가 커다란 일이라던가 엄청난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지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여러 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광장에 가까운 곳이 거기밖에 없기는 하죠. 옛날에 저도 진짜 완전 어렸을 때 그때 뭐 여의도 광장이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조금 아쉬운 지점이 바로 그런 광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광화문 광장에서 BTS의 컴백쇼가 펼쳐지게 됐는데 BTS의 컴백이 단순한 군복무 끝난 보이그룹의 컴백 수준이 아니라 한국 문화사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공연 당일에는 최소 20만 명에서부터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심지어 사람이 너무 몰릴 것 같으니까 광화문역 같은 경우는 2시부터 10시까지, 시청역, 경복궁역 같은 경우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정차로 운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의 잡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모두가 BTS의 팬은 아니기 때문이죠. 3월 21일이 아무리 토요일이라고 해도 그날 업무상 광화문 근처로 가야 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 바꿀 수 없는 약속 때문에 그곳에 꼭 가야만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큰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죠. 무정차 시간이 게다가 불꽃축제 때도 뭐 5시, 6시부터 무정차를 운행하는데 무정차 시간이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여서 너무 길다라는 불평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BTS의 컴백 공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게 불합리한 것인가, 특정 아티스트를 위한 서울시의 과도한 특혜인가, 이런 거를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무정차 판단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죠. 이태원 참사 이후에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 관리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을 때 지하철을 열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파리에서 뉴이어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 12월 31일부터 1월 1일 넘어갈 때 개선문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뉴이어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근처 지하철역은 다 폐쇄됐어요. 그 근처 지하철역이 폐쇄가 되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지하철역을 열게 되면요, 분명히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혹시나 고양운동장에서 콘서트 하는 거 한번 가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양운동장에서 콘서트 한 직후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는 건 진짜 개헬이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고양운동장 모이는 사람이 그래봤자 4만 명 정도예요. 근데 20만 명이 넘게 모이는 곳에 지하철역을 연다? 그거는 그냥 사고가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쇼는 단순한 이 국내적인 행사도 아니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행사예요. 근데 이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건 진짜 참사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안전사고도 허용되지 않고 서울시는 그래서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연 대응 인력으로 무려 3,400명이 투입이 되고 뭐 지금 막 안전관리 합동 점검 회의도 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순한 아티스트의 컴백 행사를 위해서 서울시가 이렇게까지 공공적인 인력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데가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수많은 씨들이 혜택을 줄 테니 제발 여기로 와달라라고 하면서 유치 전쟁을 벌여요. 그럼 그것은 단순한 그 기업에 대한 혜택일까요? 아니면 그 씨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일까요? 후자라는 거죠. 삼성 같은 데다가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우리도 똑같은 혜택을 달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벌어다 줄 돈이 월등히 높다는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공연 하나가 도시 경제를 바꾼다는 거는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제일 큰 팝스타라고 할 수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그 증거가 되는데 2023년부터 24년까지 이어진 이 투어는 역대 최고 흥행 콘서트 투어예요. 티켓 판매액만 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이 스위프트의 팬들, 스위프티들이 수비한 총액이 50억 달러가 넘어간대요. 거의 뭐 7조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팬들이 동네에 가서 지출하는 금액이 1,300달러가 넘는다, 뭐 이런 조사도 있어요. 연방준비은행 필라델피아 지점은 스위프트가 공연한 달이 팬데믹 이후 필라델피아 호텔 최고 매출의 달이었다라고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라스 투어가 뭐 2024년 파리 올림픽보다 파리에서는 더 큰 경제 효과를 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가져온 효과에 대해서 테일러노믹스라는 말까지 붙이면서 거대한 거시 경제와는 상관없이 한 명의 슈퍼스타가 독립적인 경제 현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어요. 근데 BTS의 이번 예상 총 매출 규모가 2조거든요. 2조. 그러니까 에라스 투어까지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 있는 투어 중에 말도 안 되게 큰 규모인 거예요. 이 정도로 큰 규모를 일으키는 BTS가 서울에서 컴백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가 계산했을 때 어떤 특정 보이그룹의 행사라서 거절할 이유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몰려 들어올 경제적 효과가 너무 클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1월에 BTS 투어 발표 직후에 48시간 동안 호텔스.com 그곳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로 향하는 해외여행 검색량이 전주 대비 150% 증가했고 6월 공연이 예정된 부산은 2375%가 급증했대요. 왜냐면 서울은 애초에 사람이 그나마 많이 오는 데인데 부산은 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6월 공연이 딱 열리자마자 거의 23배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입장에서도 K-팝 수도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하고 이 서울시의 관광산업을 또 한 번 부스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까 이거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이 20만 명 이상 몰릴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정차 통과와 같은 그 지역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거는 BTS의 컴백 공연이 광화문에서 열리는데 이게 무료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22,000명의 좌석이 무료로 풀렸습니다. 이미 풀렸어요. 그리고 그 아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무료 공연이라는 것은 너무 좋아 보이지만 이 딜레마가 있는 게 사람들은 돈을 낸 거에 그만큼 마음을 쓰거든요. 근데 무료 공연이라고 하면 아마도 예매만 해놓고 안 가는 사람도 꽤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미들이 차라리 유료로 풀지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게 이미 광화문에서 컴백 공연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상 서울시 공공장소에서 유료로 콘서트를 열 수가 없잖아요.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가 국가 공공시설을 점유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무료로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료로 광화문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BTS의 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죠. 2022년에 그 부산 엑스포 유치기원 공연, 그 예투컴 부산, 그때 아미분들이 좀 슬픈 기억이 있어요. 무료로 다 풀렸는데 안에 빈 좌석도 너무 많고 해서 아마 그게 기억이 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텐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 정도로 큰 행사인 만큼 그런 참사는 없지 않을까라고 그래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매 실패했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연출이 뭐 경복궁 내부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왕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는 연출이 기획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무대는 광화문 광장 자체에서 보면 물론 그 현장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엄청 고양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화면으로 봤을 때 제일 멋지게 연출되는 공연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모든 라이브 쇼 중에 화면으로 가장 멋지게 나오는 라이브 쇼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입니다.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그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그 미식축구 경기장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세트들이 막 들어오면서 15분 동안 가장 그 해에 뜨겁다고 할 만한 그런 글로벌 아티스트가 15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공연을 펼쳐요. 근데 이게 카메라로 보면 정말 멋지거든요. 근데 그 스테디움에서 위에서 보는 걸로 보면 물론 그래도 멋지긴 한데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면 이 연출은 철저하게 화면 위주로 기획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카메라가 아티스트를 찍고 있고 그 아티스트 뒤에 배경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티스트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뷰가 화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바라보는 거는 사실 그 세트의 위쪽 부분과 아티스트의 정수리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번에 BTS 컴백 공연에 넷플릭스가 합류를 했는데 이번 쇼의 연출을 맡은 인물이 해미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 2010년부터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연출해온 감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제한된 구조 속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연출을 TV로 송출하는데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프타임 쇼뿐만이 아니라 최근 2000년대 이후 최고의 올림픽 개막식이라고 평가받는 런던 올림픽 개막식의 TV 연출도 이분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만 물론 현장에 가고 나중에 TV로 봐도 되기는 하는데 그 화면에 나오는 장면들이 정말로 멋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합류한 게 넷플릭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OTT 서비스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요새는 단순한 OTT를 넘어서 그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초거대 단일 채널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2024년 11월에 제이크 폴이랑 마이크 타이슨의 라이브 복싱 경기를 넷플릭스에서 중계했거든요. 전 세계 1억 800만 가구가 그거를 시청했다고 해요. 물론 동시간 시청자 수는 6,500만 명인가 그것만 해도 말도 안 되죠. 단일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이 규모를 달성할 수 있는 거는 넷플릭스가 처음이에요. 근데 BTS 컴백 라이브도 이번에 190여 개국에서 동시에 생중계된단 말이에요. 넷플릭스가 한 가수의 컴백 공연을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것도 이번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BTS의 체급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해미시 해밀턴이 연출을 하는 광화문 BTS 공연은 단순히 춤추는 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광장까지 동선이 짜져 있을 것이고 수많은 세트와 장치들이 화면 안에서 제일 아름답게 나올 거예요. 어떤 무대가 연출될지 정말 상상이 안 가고요. 그리고 그 BTS의 이번 앨범 아리랑의 수록곡들과 뭐 타이틀도 그때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감히 예상하기가 꽤나 힘듭니다. 자, 이렇게 BTS의 이번 광화문 컴백 공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공연 때문에 약간 불편을 겪으실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큰 규모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연계된 일종의 컨텐츠가 전 세계로 글로벌 송출된다는 사실이 저는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BT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향한 몰카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 거대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